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시사토론 박세아입니다. 작년 11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수성 사격장 논란을 주제로 시사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방송 후 수개월이 흘렀지만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둘러싼 민군 갈등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양측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가 시작되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수성 사격장 일대 국방부 땅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살펴봅니다. 인근 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포항 수성사격장 아파치 헬기 훈련으로 인한 갈등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권익위 중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패널을 소개하기 앞서서 제작진이 국방부와 포항시 반대위원회 측에 모두 참석을 요청했지만 사전에 불참을 통보해온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재도 경상북도 의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포항 수성 사격장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먼저 어떤 시설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수성 사격장은 1965년 장기 수성리 일대에 해병 1사단의 사격 훈련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 약 380만 평 어마어마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해군 및 해병대 또 한미 해병 합동훈련 등에 활용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방산업체 실험장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차, 기관총, 또 박격포 등 전화기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19년 4월부터는 사전 협의 없이 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실시가 되면서 주민들의 피해 증가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 수성 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음 때문에 난청과 같은 그런 질병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먼저 보도를 한편 보시겠습니다.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현수막과 깃발을 내건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합니다. 장기면을 출발한 100여 대의 차량들은 해병대 1사단을 돌아 포항시청까지 행진했습니다. 시청 앞에 도착한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다시 한번 군 당국에 수성 사격장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사격장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육해공군, 지상계, 태극, 여포, 아파치, 미군 헬기까지 와가지고 전체 다 그거 사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사겠습니까? 공중에서 벌어지는 각종 화기 훈련으로 불발탄이나 유탄, 소음, 진동,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고 주민들은 호소합니다. 지난 2월에는 헬기 사격 중 불꽃이 튀면서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불안하죠. 그 사격장 내부터 인근 주민들이 직결지인 양포리라든지 읍내리 소주거리 2km 이내입니다. 반경 2km 이내이기 때문에 아파치 헬기 선해 지역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이강덕 시장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그러한 점을 확실히 더 파악을 해서 뜻도 함께하고 정부의 그런 뜻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전달해 가겠습니다. 포항시 의회도 지난달 8일 수성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사격장 폐쇄를 요구하는 주민과 정치권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지금 수성 사격장 주민분들 반발이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네. 이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정도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 피해 규모를 알기 전에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수성 사격장 문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사격장과 민가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수성리 마을 중심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직선 거리로 2km 조금 넘는 거리에 장기면 소재지와 양포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기와 미군의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으니 엄청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한 소음이 발생합니다. 특히 아파치 헬기 훈련의 경우에는 연 2회 2개월간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시작되면 옆 사람과의 대화도 어려울 정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또한 인근 농가에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군 장비의 운용, 사격으로 인한 포연 등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때문에 그 작물의 그 착화율이 또 떨어지고요. 네. 인근 축산 농가의 가축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유산과 난산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은 유탄에 의한 물리적 피해와 정신적 트라우마에도 심각한 그 지금 상황입니다. 환경 파괴 및 각종 개발 계획의 차질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확인된 주민 피해자만 해도 6개 마을에 801세대에 1,388명이나 됩니다. 예. 네, 여러 가지로 나눠서 피해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먼저 사업 유치, 장기면의 발전이 저해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장기면 일대에는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요? 네. 먼저 지난 2020년도 말에 21년도부터 장기 일원의 연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2024년 말까지 포항시 장기면 일대 23만 세제곱 부지에 총 400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작년에 이미 국비를 확보했고요. 네. 올해 이제 타당성 조사와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장기면에 지금 그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도에서 지방도 929호선 확보장 사업 지금 올해부터 착공을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양포항 마리나 조성 사업, 또 개원리와 두원리의 코스타밸리 관광단지 조성 사업, 그다음에 장기가 그 역사적 문화적인 그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유배 문화 체험촌을 비롯해서 여러 향교 또 서원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런 해양과 또 우리 육상 또 우리 그 역사적인 문화를 연결하는 스토리텔링을 지금 저희 도에서는 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작년 추경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옛 그 저 장기 그 숲 복원하는 사업이 네. 있습니다. 현내뜰이라고 옛날 그 숲이 아주 울창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베어내고 식량 문제를 해서 농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숲 복원을 해서 우리 포항에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을 듣다 보니 장기면에서 구상 중인 관광 산업 같은 부분은 예. 그야말로 수성 사격장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속도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그 지금 문제되고 있는 수송 사격장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라든지 이런 또 문화 사업들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 관광 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스마트 클러스터 이런 그 시설들이 네. 이 소음이라든지 또 진동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굉장한 그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입니다. 네. 기존에 실시되던 훈련보다도 이 피해 정도, 강도 면에서 훨씬 크다고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주민분들이 느끼시는 피해 정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아파치 헬기 훈련 이전에도 사실은 주민들의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네. 사격장이 처음 개설된 1965년 이후부터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에 인고의 세월을 우리 주민들은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아파치 헬기 훈련 실시 이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 폭발을 한 것입니다. 앞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시작되면
옆사람과의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사격 등 기존의 공용 화기 훈련 소음은 포탄이 폭발할 때만 발생하는 그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아파치 헬기의 경우는 포격 소음뿐만이 아니라 헬기 소음까지 더해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훈련의 시작부터 끝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는 소음과 진동을 참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피해가 참을만 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우리 단 한 번도 주민들과 사전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먼저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으로 인한 피해, 옆 사람과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라는 표현이 뇌리에 박힙니다. 그야말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포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성 사격장으로 지정이 된 건데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포항 수성 사격장 인근 4천여 명의 주민들은 사격 훈련으로 인한 피해를 지난 60여 년간 겪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와서 근래는 장비가 대형화되고 그걸로 인해서 포성이 커지고 소음과 진동이 극심에 달하게 됩니다. 달하게 됐고 또 점차적으로 군용지를 계속적으로 확대 수용함으로써 장기면 곳곳에 군용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당초 경기도 포천의 사격장에서 실시했는데 올해 초 포항 수성 사격장으로 옮기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진 상황입니다. 작년 이제 19년 초부터 이제 수송 사격장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여기 이제 내려오게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전혀 저 해병 1사단이나 우리 시나 장기면 민한테 사전 협의나 합의를 구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일방적으로 미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냥 지시 개념으로 해서 여기 내려오게 된 것이죠. 해병대 1사단 등 포항 주둔 부대들은 사격장 폐쇄는 곤란하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사단이 포특사가 사격할 수 기간은 6개월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 입장에서도 실무자들이 사격 프로그램을 짜는 데 있어가지고 참 우리도 훈련을 소화를 못하는데 이게 대부대들이 특히 주한미군까지 와서 되겠느냐 하고 참 난감한.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참아왔지만 이제는 마을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성 사격장 완전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밀집 지역입니다. 불과 수성사격장에서 1.5km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사격장에서 그 타켓 사격 목표 지점이 여기인데 아파치 헬기가 이렇게 선회를 해서 수성 마을 상공에서 목표물을 보고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할 때 이 유타이라든지 도비타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수성리 마을에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두 차례 국방부 관계자가 포항 장기면을 찾았지만 양측의 입장만 확인한 채 여전히 갈등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포항 수성 사격장으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지정이 되면서 이 주민분들은 수도권과 지역 차별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초반에 언급을 해주셨듯이 수성 사격장은 민가와 불과 몇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위치도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 사격장으로 지정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송 사격장을 아파치 헬기 사격장으로 지정해야 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면 국방부와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파치 헬기 훈련장을 변경을 했겠습니까? 포천에서 아파치 헬기 훈련 중단이 된 것은 민원이 극심했던 것입니다.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이 2019년 4월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전부터 지역 주민들은 수성 사격장의 완전 폐쇄를 요구하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었는데 네. 이곳을 아파치 헬기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아파치 헬기 훈련지로 경기도 이천 사격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 사격장은 민가와도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사격 훈련지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그럼에도 미군은 사격 거리를 이유로 이천 사격장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핑계에 불과하며 납득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단지 정치적 이유에서 아마 그 북한을 의식하며 남쪽으로 훈련지를 옮기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됩니다. 훈련장을 변경할 당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네.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이 원래 포천에서 이루어지던 훈련을 수성으로 옮긴 것이고 네, 이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수성 사격장에서 지속하는 이 문제를 말씀을 네. 해주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주민들은 2019년 11월부터 네. 우리 해병대가 1항공대대를 창설한 것도 국방부가 헬기 사격 훈련장을 수성 자격장으로 밀어붙이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한미군 헬기 훈련과 더불어 해병대 신설 그 항공대대 훈련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성 사격장을 밀어붙인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전혀 관련 없는 근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기면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된 건데요. 이 지난 11월 토론 이후에 수성 사격장 논란과 관련해서 권익위의 중재가 있었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과정을 의원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그 지난 11월에 군소음 보상법이 국회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국방부의 저감 노력과 피해 보상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작년 12월에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만나서 현안을 논의도 했고요. 아파치 헬기 훈련 보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은 국회와 국방부에 면민들의 그 중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회의 국방위원회에 30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방위원들을 저와 우리 비대위 대표들이 만나서 네. 우리 장기면의 고통을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는 그 방수성 사격장 반대 대책위원회가 권익위의 헬기 사격 중단과 수성 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를 네. 요구하는 집단 고충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협의 없는 훈련은 없다고 했는데 약속을 깨고 일체 협의 없이 2월에 훈련을 다시 네. 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국방부가 잠정 중단했던 아파치 헬기 훈련을 2월 4일에 재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포항 시민들과 장기 면민들의 노력으로 2월 9일부터 다시 훈련이 잠정 중단된 네. 지금 상태입니다. 2월 18일부터 19일에는 권익위원회가 반대 대책위와 국방부 해병대 간 갈등 조정을 위해서 우리 고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군 당국이 갈등 조정에 매우 협조적인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만은 최근에 해병 1사단이 장기면 수성 사격장 일대에 국방부 땅을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금 또 지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훈련 관련된 반대 집회를 못하도록 봉쇄하고 훈련지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 군에서 추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제가 네. 지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는데 또 네. 유예하는 방향으로 네. 또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주 그 권익위원회가 장기 면을 2차 방문을 했습니다. 네. 각 지역을 둘러보고 또 우리 해병대와 국방부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추가 지금 해병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력 반발을 하고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는
지금 수송 사격장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절충안이 나올 때까지 네. 추가 군사보호 시설 구역 지정은 잠시 보류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만약에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뭐 항의 집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수송 사격장 문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많은 피로감에 지금 네.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더욱 국방부가 지금 어떠한 조정안이라든지 합의안을 내놓지도 않고 또 자기들만의 어떤 계획된 행동을 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더 큰 저항에 따를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또 행동들이 주민들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진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지난 2월 18일 말씀하신 것처럼 권익위에서 이틀 동안 장기면을 찾고 현장 조사를 네.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반대위원회뿐 아니라 포항시 도의원분들까지 모두 모여서 현장 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도 의원님도 현장에 네. 계셨기 때문에 네. 당시에 어떤 부분들을 권익위에 요청하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단이 지난 18, 19일에 양일간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 네. 위해서 이제 포항 수송 사격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권익위 현장조사단이 장기면 수송리 현장을 방문하여가지고 네. 사격 훈련에 따르는 소음이나 진동 또 여러 가지 주민 피해 현황이나 사례를 조사를 했고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로부터 이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상황들을 고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 방문과 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 현장을 둘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도 차원에서 우리 권익위에 지난 56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해준 우리 고통을 감내왔던 주민들의 사정을 잘 좀 헤아려서 네. 피해 현장에 대한 조사가 철저하게 좀 이루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이 같은 고통이 주민들에게 지속되지 않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안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네. 예. 정말 당시에 여러 기관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또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좀 현장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졌나요? 뭐 생각의 차이입니다만은 네. 뭐 그래도 권익위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또 이해를 하시고 네. 피해 상황이라든지 정신적인 이런 상황이라든지 또 지역의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다 돌아보면서 현장까지 진정성 있는 그런 권익위의 활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도 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의 피해 상황 잘 반영이 돼서 권익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이 수성 사격장 논란하면 지금 가장 떠오르는 부분은 지난 2월 4일 아파트 헬기 예. 사격 훈련이 재개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가 굉음을 내며 줄지어 날아옵니다. 수성 사격장으로 들어온 헬기들은 시위를 하고 있는 장기 면민들 머리 위에서 보란 듯이 기관포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은 강행됐습니다. 주민들은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중단을 외치며 상여를 메고 사격장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제지로 실패하자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의 이름을 써놓은 나무관을 불태우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적극 사퇴하고 포항 수성 사격장 폐쇄하라! 폐쇄하라! 지난 수개월 동안 국회와 권익위 등을 동분서주하며 사격 중단을 호소해 왔는데 국방부의 일방적인 훈련 재개에 주민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방부에서라 주민 승낙 없이는 아파치 헬기 사격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우리 장기 면밀을 무시하고 얼마 약봤으면 저거 멋대로 이 날짜를 정해서 오늘 사격하도록 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훈련을 2차례 연기했지만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시위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격 훈련을 강행하는 국방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한테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주민과 협의 없이 그리고 동의 없이는 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지켜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한다면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상상할 수도 없는 저항이 이곳 포항에서 있을 거라고 분명히. 주민들은 수성 사격장 폐쇄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미군 헬기 훈련을 둘러싼 파장은 갈수록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 보도에서 확인을 했듯이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네. 주민들 머리 위에서 헬기 사격 훈련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 정말 주민분들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 같아요. 네, 의원님 맞습니다. 자리에 계셨죠. 네. 그 당시에 심경이 어떠셨나요? 저 개인적인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참 참담했습니다. 이것이 국민들의 나약한 힘인가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이런 그 힘 있는 자들의 행동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또 수성 사격장 반대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날 그 장기면 수성 네. 사격장 앞에서 주한미군 헬기 사격 중단과 그 사격장 폐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집회 도중에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4대가 사격장 상공에 나타나서 훈련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참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서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태에 대해서 네. 황당해 하였고 또 이런 또 지금 현재 권익위가 직접 또 나서 가지고 갈등을 중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주한미군이 아파치 헬기 훈련 사격을 제기하는 것은 이 우리 주민들과 경북 도민을 참 우롱하는 처사로 저는 해당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굉장한 그 분노와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예. 참 이런 사단이 발생을 했고 다행히 권익위 조정이 들어가고 네. 이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유예한다. 예.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왜 또 중단 중지가 아닌 유예일까 이런 의문이 들고 또 우려스럽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국방부가 지난 2월 4일 포항 수송 사격장에서 그 아파치 헬기 훈련 사격을 이제 제기한 것에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방부의 사격 재개 입장문을 보면 네. 미군의 핵심 전력인 아파치 헬기 전투 준비 태세 유지를 위해서 사격 훈련 숙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 수송 사격장이 사격 훈련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또 이렇게 밝히면서 덧붙여 지난 11월 사격 훈련을 유예한 이후에 또 주민들과 협의하고자 노력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어려운 상황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제대로 네.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그 탓을 주민 탓으로 돌리면서 네. 훈련 재개를 했고요. 네. 이 유예라는 사전적 의미는 일을 실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그 미루거나 늦춘다는 뜻인데, 저 잠시 보류하겠다 이런 네, 입장인 잠시 보류하고 거죠. 늦춘다는 뜻인데, 애당초 국방부에서는 수송 사격장의 폐쇄를 그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격 훈련을 재개할 수가 있겠다는 의도가 네.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앞으로가 걱정인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군의 입장은 계속해서 수성 사격장에서 훈련을 생각하고 있고 네.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 과정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 네. 도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예, 우리 도에서는 저희 포항시와 또 포항시 의회 또 경상북도와 경상북도 의회 상호 간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또 항구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민 피해 방지
및 보상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고요. 네. 아시다시피 포항시에서는 군사시설 및 군 훈련에 따른 피해 구제 활동 지원 조례 제정과 네. 국방부 항해 방문 등을 통해서 포항 수송 사격장인 완전 이전 및 완전 폐쇄 피해 주민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참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벌써 3월 2일입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집단 민원 조정 준비 회의 조정 기간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만료가 되면 지역 주민들은 군사격 훈련으로 인한 고통을 또다시 되풀이하게 되는 입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주민의 의사에 반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격장 훈련 재개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네. 이런 포항수송 사격장의 재개에 앞서 이전 및 영구적인 폐쇄와 주민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책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또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서 예. 이 지자체 차원의 피해 구제 활동 지원 조례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네네. 그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 도움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아직 그 어떤 사항까지 구체적인 그 사항이 없기 네. 때문에 어느 선까지 피해 구제가 또 보상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포항시와 우리 경상북도가 지역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정신적인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보상이 될 때까지 어느 선까지 아무래도 우리 포항시와 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네. 작년 시사토론 당시에 반대위원회 측에서 참가를 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이 수성사격장 아파치 헬기 사격훈련 중단, 더 네. 나아가서는 수성사격장 폐쇄다. 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거든요. 네, 네. 현재 주민 반대위원회 측의 입장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도 그 뜻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또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리 정진에 따르는 국민이 누려야 할 이런 사항들을 지금 수십 년간 못 누려가면서 그 피해를 보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이번 이 수송사격장 문제가 지금 지역 주민들은 이전 또는 완전 폐쇄는 끝까지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절충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그런 그 요구가 지속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모쪼록 주민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고 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계속 네.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늘 시사토론 마무리하면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자랑스러운 포항 시민 장기 면민 여러분, 지난 56년간 포항 시민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미명하에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보다 우선하는 기본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인 재산권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방부 측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와 국방부는 하루속히 결자 해지한다는 책임과 자세로 포항 시민과 장기 면민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으로 인해서 포항시 장기면 주민들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권익위의 중재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장기면 주민들의 생활권 어떻게 지켜지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주신 이재도 고맙습니다. 경상북도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시사토론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